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 백승범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법령의 첫 강의인 만큼 신중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저희가 저번에 뭐라 그랬죠? 그 법령을 이 순서대로 한다고 했었죠?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그런데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게 뭐가 있습니까? 법령은 이해가 돼야 암기가 된다고 그랬었죠. 그죠?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이 법이 뭔가에 대해서. 법령은 말입니다.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하라, 하지 마라. 자, 중소기업 기본법은 뭘까요? 중소기업 기본법은 중소기업을 하세요라는 법이에요. 중소기업을 하지 마세요라는 법은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중소기업을 하세요라고 나라에서 하면 사람들이 할까요?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중소기업 기본법은 어떤 내용을 담았느냐? 자, 목적에 중소기업을 하면 좋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이러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 항상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이건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죠? 우리 용어라는 거, 이 용어는 제가 따로 법령마다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읽어보셔야 돼요. 왜? 제가 뭐라 그랬죠? 법령은 이해가 돼야 암기가 된다 그랬죠. 그죠? 이해를 하려면 용어를 알아야겠죠? 용어는 알아서 저희 책에 자세하게 제가 정리해서 놨으니까 꼭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중소기업을 하라라는 법인데, 중소기업을 하면 뭐가 좋을까요? 혜택을 주겠죠. 그죠? 이 법은요, 중소기업한테 혜택을 주는 법이에요. 그죠? 그러면 아무나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절대 아무나 줄 수 없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어떤 기업한테 혜택을 줄 건지에 대한 범위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 법에서. 그러면 아무나 줄 수 있느냐? 어떤 기준으로 줄 건데? 라고 했을 때 그 기준까지도 제시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다, 어떤 기업이 하는 거다라는 범위와 기준을 정해줍니다. 먼저. 그리고 이렇게 정해줬으면 중소기업한테 대체 뭘 해줄 건데? 라는 그런 혜택도 같이 법에서 알려줘요. 그래서 이런 혜택이 있고 저런 혜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혜택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답게 어떤 일을 해라. 라는 의무 또한 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혜택과 의무, 이거는 항상 공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이 있고 그냥 막 아무나 퍼줄 수 없잖아요. 나라 예산을. 그러니까 해마다 아니면 2, 3년마다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지침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계획대로 갔는지 아니면 계획대로 잘 못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도 합니다. 모든 법이 다 그래요.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 보시면 중소기업은 누가 보통 많이 관여를 하냐면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이 관여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하느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위임과 위탁을 해줘요. 누구한테? 기구나 센터를 설립을 해가지고 뭐, 야, 이건 네가 해. 이건 네가 해라고 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공부할 건 이 기구와 센터들, 무슨 협회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또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의무에 대해서 잘 지키지 못했고 혹은 중소기업의 혜택만 받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재해야 되겠죠? 그죠? 거짓으로 중소기업인 척 하거나 그런 것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이 벌칙과 벌금에 대한 설정을 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우리들이 공부할 이 법은 다 기본적으로 목적, 그리고 범위와 기준, 혜택과 의무, 그 다음에 계획과 실태조사, 그리고 누가 위탁받아서 할지, 마지막으로 벌칙과 벌금이 공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법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주느냐? 이 우리가 공부할 법령이 몇 개죠? 총 10개죠. 그죠? 이 10개에 대한 법들이 다 있으면 이것들을 섞어 놓고서 여기서 맞는 거 틀린 걸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중소기업 기본법의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놓고 나머지 다 맞게 해놓고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창업지원법에 있는 거 하나 띵 넣어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완성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죠? 벌써 들었을 때 완전 쉽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파트, 중소기업 기본법의 목적. 자, 여러분 목적은 아까 말씀을 간단히 드렸는데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무조건 1번 문제로 나와요. 40문제 중에 하나는 나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로. 물론 그게 중소기업 기본법이 될 수도 있고 창업지원법이 될 수도 있고 뭐 여성지원법 아니면 장애인기업 지원법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문제를 무조건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자, 목적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법은 읽어볼게요.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상황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노란 표시를 해놓은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 기본적인 사항을 예를 들어서 뭐 중추적인 사항이라고 뭐 용어를 바꾼다던가 아니면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이라는 용어를 뭐 기본적이고 자주적인으로 바꾼다던가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외워야 돼요? 달달달 외워야 되죠. 그죠? 여러 번 읽으시고 써보세요. 제가 외울 걸 많이 주진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외우라고 하는 건 외우셔야 됩니다. 왜? 시험에 무조건 나오니까. 2014, 5, 6, 7, 8 다 나왔어요. 2019년에도 나오고 2020년에도 나오겠죠? 외우세요. 그리고 용어 아까 말씀드렸죠? 용어는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꼭 읽어보십시오. 용어를 알아야 이해가 되고 이해가 돼야 암기가 된다.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상당히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교재를 보세요. 규모화 기준과 뭐 독립성 기준 뭐 이렇게 나오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규모 기준은 뭐냐? 사이즈다. 사이즈, 크기. 그죠? 중소기업이라는 말 자체가 크기와 관련된 말이죠. 대기업은 큰 거, 중소기업은 작은 거. 그죠? 그러면 이 규모, 자, 교재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규모 기준 있고 아래 보시면 별표가 있어요. 별표는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여기에 나온 별표에서 이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업종을 섞어놓고 어떤 기업이 대기업으로 넘어가냐, 어떤 기업이 중소기업이냐에 대한 시험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외우셔야 돼요. 너무 많아요 선생님 이러는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안 많아요. 많아 보이는 건데 안 많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독립성 기준이 있는데 말 엄청 어렵게 해놨죠. 근데 어렵지가 않아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막 블라블라 써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해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중소기업이라는 건요. 요만한 게 중소기업이요. A는 중소기업이에요. 자, 그러면 이 B라는 회사가 또 있어요. 얘는 이만해가지고 대기업이에요. 얘는 중소기업이고. 보이시죠? 그죠? 그러면 얘는 중소기업인데 이 B라는 애가 A라는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지분을. 그럼 얘네들이 관계가 있는 거죠, 서로. 그죠? 근데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있으면 A라는 회사를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군으로 볼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성이 있느냐. 그래서 이 교재에서 나와 있기를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 퍼센트가 있어요. 퍼센트. 예를 들어서 뭐 이 A라는 회사에 지분이 있어요. 지분이 100이 있어요. 주식이. 근데 이 B라는 회사가 이 중에 30%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70%가 되겠죠? 그죠?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이 A라는 회사는 B라는 회사에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회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중소기업이 아니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아주 어렵게 푼 거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규모 기준은 외우셔야 되고
독립성 기준은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하지만 이해만 하고 읽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읽으세요 한번. 이해가 됐으니까 읽으면 이해가 더 쉽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파트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지적되는 게 뭐가 있냐? 이 중소기업 유예기간 요거 상당히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왜 상당히 외워야 되냐? 상당히 숫자가 나오니까. 제가 상당히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숫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숫자는 무조건 외우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외우기도 편하고 정리하기도 편하고 시험에 출제하기도 편해요. 잘 나와. 잘 나오면 외우면 무조건 맞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몇 년으로 본다고 써 있어요? 교재에? 3년으로 본다고 써 있어요. 자, 교재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중소기업이요. 열심히 했어요. 응? 열심히 했어. 아까 그 A라는 조그마한 회사가 상당히 열심히 해가지고 매출이 막 올라갔어요. 막 올라가가지고 막 커졌어 그냥. 그래가지고 얘가 대기업이 됐네. 그러면 대기업이 되는 순간 바로 중소기업의 혜택을 다 없애버릴까? 그러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 유예기간을 준다는 거예요. 이 유예기간은 얼마나 주느냐? 3년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교재를 보세요. 자, 그러면 이 A라는 회사는 이 3년 동안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 이 혜택이 없어도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준비를 해서. 그래서 대기업군으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유예기간에 그런 제외 사유들이 있어요. 야, 너 유예기간 줬는데 그냥 줄 수는 없고 네가 이러한 사항에 걸리면 너는 바로 대기업으로 간주하고 중소기업 혜택을 없애겠어. 이 부분도 상당히 시험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도 당연히 숫자가 들어가요. 외우셔야 돼요. 체크하시고 외우세요. 제가 처음에 법령 강의할 때 뭐라 그랬죠? 정독 딱 하고 중요한 거 체크하고 그 체크한 거 가지고 필터링해서 외울 것들을 계속 만들라 그랬죠?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책에 표시해 두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비슷한 얘기예요.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 기간. 대체 언제로 볼 건지 이 부분도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막 읽으면서 설명을 다 드리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교재에 나와 있는 거고 제가 이 말씀드린 부분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표시해가지고 책에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포인트만 딱 짚어드릴게요. 그것만으로도 시간이 충분히 많이 갈 거고 여러분들도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공부할 시간도 중요하니까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또 혜택과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재를 한번 볼게요. 자, 챕터 3. 중소기업자의 책무. 정부와 중소기업자의 책무. 의무죠, 의무. 혜택 얘기를 했어요. 혜택 얘기 뭐 하겠죠. 근데 혜택이 있으면 뭐 의무가 있겠죠. 이게 동시에 다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제 6조 한번 볼게요.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그다음에 제 11조 볼게요. 사업 영역의 보호. 무슨 말이에요? 뭐 혜택과 의무에 대한 얘기죠. 그죠?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혜택이고 이건 의무니까 따로 보자 이게 아니라 이게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혜택과 의무가. 자, 그런데 이 중소기업 기본법에서는 뭐를 얘기를 하냐? 정부의 책무와 혜택 그리고 중소기업자의 혜택과 뭐 의무 이게 구분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 1조는요. 중소기업자의 책무예요. 중소기업자가 해야만 하는 것. 1조는 중소기업자의 의무예요. 나머지는 뭐냐? 다 정부의 의무예요.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여러 가지를 넣겠죠. 자, 다음 중 중소기업자의 책무. 중소기업자의 책무인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놓고 1조에 있는 걸 하나 넣어요. 그리고 나머지 19조까지 있는 것 중에서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체크를 해서 문제를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그래도 좋은 게 뭐냐 하면
중소기업체의 책무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정부의 책무예요. 그리고 제가 교재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정부의 책무에 대한 그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 생략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차피 넣어놔도 외우지도 못할 거고 외워도 비효율적이니까. 그래서 이 단락 제목만 외우세요. 5조, 6조, 7조, 8조 이거 제목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얘랑 비교할 수 있는 능력 정도만 기르시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벌써 간단하게 혜택과 의무까지 딱 끝났어요. 너무 쉽죠? 자, 육성계획과 실태조사. 이 부분은요, 상당히 중요해요. 왜? 10개 법령이 이걸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고 다 숫자예요. 그 말은 뭐예요? 문제 내기 너무 쉽다는 거고 출제되기 너무 쉽다는 거죠. 그죠? 육성계획은 뭐냐? 어떻게 키울 거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는 육성계획, 무슨 계획이라고 용어가 조금씩 법령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계획이라고 외우자. 기본법에 대한 계획, 기본법에 대한 실태조사 이 정도만 딱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대체 이걸 누가 만드는데? 그리고 이거를 몇 년마다 만드는데? 그리고 어디에다가 보고하는데? 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시험에는 이 육성계획이나 실태조사에 대한 숫자 몇 년마다 하는데 이게 가장 많이 나오고요. 대체 누가 누구한테 만들어서 보고하는데가 두 번째로 많이 나옵니다. 교재에 보시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챕터 4 한번 보시고요. 아래 쭉 보시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계획. 정부는 매년 정부가 어쩌고저쩌고 뭐라 그래요? 매년이라 그러죠. 매년. 그러면 이거 뭐 언제야?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거예요. 체크 빵. 왜? 다른 법령이랑 비교해야 되니까. 만약에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맨 뒤에 보시면 제가 이걸 싹 다 정리해 놓은 표가 있어요. 육성계획과 실태조사에 대한 표 정리해 놓은 표가 있어요. 외울 만한 것들 한 페이지로 다 끝내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정부라 그랬죠? 정부가 한대요. 이거 정부. 이거 나중에 뭐 무슨 장관이 하네, 무슨 뭐 이사가 하네 이렇게 바꿔서 나올 수도 있어요. 정부가 한다. 그리고 어디에 제출해요? 국회. 국회라고 써 있죠? 국회에 제출한대요. 그러니까 정부가 1년에 한 번씩 국회로 제출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럼 시험 나왔을 때 이 세 가지 보고 틀렸네 맞았네 판단하고 체크. 그럼 정답. 쉽죠? 실태조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프로세스로 이루어져요.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체크하시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런 것들을 다 누가 한다 그랬어요? 기구와 센터가 한다 그랬죠. 중소기업 기본법에서는요, 이 옴부즈만이라는 우리들이 처음 들어보는 그런 협회 아니면 뭐 센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어떤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라는 애들이냐? 자, 중소기업이 어려운 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님한테 보고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고를 해서 그 다음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센터는 대체 어디 소속이고 누가 고용을 할 건데? 라는 질문이 당연히 따라 붙겠죠? 여기 교재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1.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나 보모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중소기업 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둔다. 누구 소속이에요? 중소기업 청장. 과거에는 중소기업 청장이었는데 지금은 뭐죠?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이에요. 장관. 이분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냥 장관으로 외우세요. 그죠? 장관님 소속이다.
장관님 소속이다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고용을 하냐도 나와 있겠죠? 당연히 고용은 벤처기업부 장관님이 고용을 하시네요. 여기서는. 그죠? 그리고 임기가 중요해요. 자, 이 임기가 왜 중요하냐? 숫자니까. 제가 숫자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고 했죠? 숫자. 그래서 숫자를 외우셔야 돼요. 임기 한번 볼까요?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대요. 그럼 3년이네요. 3년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한 번 연임할 수 있대요. 그러면 3 플러스 3. 두 번 안에 6년이나 할 수 있네. 그죠? 근데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아무나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옴부즈만이 되는 자격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격들도 여기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당연히 약간 의무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의무는 뭐냐?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이 옴부즈만에만 올인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직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또 겸직에 관련된 거는 다만 어떤 사람은 겸직이 허용이 된다.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문제 나오기 좋으니까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 문제 나오기 되게 쉬워요. 왜? 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직무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재에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자, 보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음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라고 써 있죠.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직무에서. 그리고 아래 보기가 7개가 있어요. 1부터 7까지. 그럼 이 중에 5개 뽑아가지고 오지선다 내는 거 너무 쉽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 체크하셔가지고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내기 쉬우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는 문제 맞추기 쉬우니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옴부즈만 산하에 전문위원을 둔다고 얘기를 해요. 자, 아래 볼게요. 전문위원회 운영. 교재 보시면 가로 작은 가로 4번에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해해야 되니까. 중소기업 청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럼 뭐예요? 이 옴부즈만이 할 일이 많으니까 산하에 전문위원을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야 그럼? 부하네? 옴부즈만이 해주는 거 뭐 하는 일을 좀 도와주는 부하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러면 어때요? 이 전문위원들이 하는 직무는 옴부즈만이 하는 직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나중에 이런 식이요. 전문위원들이 하는 일이랑 옴부즈만이 하는 일을 섞어놓고 문제를 낸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비교하시면 돼요. 옴부즈만이 하는 일은 약간 큰 틀에서 하는 거고 전문위원들이 하는 건 약간 더 작은 틀인 거예요. 디테일하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그 용어랑 여기에서의 그 용어가 조금씩 달라요. 잘 못 외우겠으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느냐? 여기에 오지선다 나온 이 직무 그리고 여기에 오지선다 나온 직무를 비교를 하는데 보면 얘네가 조금 더 디테일해요.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구매한다 라고 하면 얘는 뭐를 구매한다. 뭐 예를 들어서 상자를 구매한다. 사과 상자를 구매한다. 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못 외웠으면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서 시험 문제를 풀면 맞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까지 공부가 되었네요. 자, 근데 기구센터는 하나가 더 있어요. 전문 연구기관,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 그래서 이 연구기관은 누구를 고용하고 어떤 요건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전문 연구기관으로 등록이 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준비할 서류들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 내기 쉽죠? 자, 한번 볼게요. 전문 연구기관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
보시면 이 아래에 최근 3년간의 중소기업 관련 연구 실적, 그리고 중소기업 전문연구원의 보유 현황, 그 밖에 정책 연구에 필요한 사항, 세 가지가 나오죠. 근데 여기에 숫자가 나와요. 3년. 그럼 어떻게 문제를 내요? 이걸 2년으로 바꿔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랑 섞어서 나올 수도 있고. 외우셔야 되고요. 지정 요건도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 외우셔야 돼요. 왜? 지정 요건에 뭐 간단한 게 있죠. 법인 일것. 근데 그 아래 보시면요. 아래 3번 한번 볼게요. 3번 뭐라고 써 있어요? 중소기업 전문 인력 그리고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이게 나오죠. 그럼 뭐예요? 또 숫자 나왔네요. 여기서 3번에서 숫자 5년 이상. 그럼 뭐예요? 이거랑 이거랑 숫자 섞어놓고서 문제 내기 좋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숫자 외우셔야 되겠죠? 비교하면서. 그죠? 문제 내기 쉬우니까. 지금 보면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기구나 센터가 총 몇 개 나왔어요? 3개 나왔죠. 옴부즈만, 그리고 또 뭐 나왔죠? 전문위원, 그리고 뭐 나왔죠? 전문연구기관.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자, 이거 한 페이지씩 다 정리를 하시고 한 페이지에는 이 3가지를 써놓는 거예요. 3가지 중에서 외울 것들. 아, 옴부즈만에서 뭘 외워야지. 전문위원회에서 뭘 외워야지. 그리고 연구기관에서 뭘 외워야지를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읽고 끝내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체크하시고 따로 필기하시고 써서 외우세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벌칙법과 벌금 그리고 과태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것도 상당히 출제가 잘 돼요. 왜? 금액은 숫자니까. 금액은 숫자니까. 왜? 이 과태료가요. 다른 법들에도 다 있어요. 그러면 어디는 300이고 어디는 500이고 어디는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섞어가지고 문제 내기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령마다 나오는 그 과태료 기준 다 적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하기 싫으신 분들이 있죠. 교재 맨 뒤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정리하시고요. 자, 여기서 꽤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1, 2, 3차에 대한 그 금액 보면 1차 300, 2차 400, 3차 500 이렇게 나와 있죠. 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태료를 지급을 할 때 감경 요건이 있어요. 정상 참작을 해주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여의치 않으면 좀 줄여준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요건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과태료는 어떤 기준으로 줄지. 예를 들어서 그냥 별 잘못이 없는데 너 잘못한 것 같아라고 때릴 수는 없잖아요. 과태료를. 그죠? 정확한 기준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야, 너 이거 잘못됐으니까 벌금 얼마야? 라고 기준을 제시를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 거둘지. 그냥 정부에서 걷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과태료를 누가 때리고 누가 거둘지도 이 법령에 나와 있어요. 단순히 정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는 큰 틀에서 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직급들이 하는 거겠죠. 그죠?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낸다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누가 부과해요? 중소기업 시책 실시 기간에 장이 부과하고 징수한대요. 말이 어렵죠? 그럼 이건 뭐야? 그냥 장.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장. 중소기업 시책 실시 기간에 장이 징수한대. 부과하고. 그리고 뭐 감경 요건. 이 부분은 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공부를 하시되 중요한 건 요것들을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이 금액을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벌써 과태료까지 해서 정리가 다 끝났네요. 첫 강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제 강의가 30분 정도 되잖아요. 그 30분에 제가 언급했던 것들은 모두 다 외우셔야 돼요. 모두 다 외우시고 한번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거 지금 보시면 교재로 20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한번 읽으세요. 좀 한번 읽으시고 정리하시고 외우시고. 아셨죠? 오늘 첫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법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으로 만나 뵙게 되겠습니다. 예, 오늘 모두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차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